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딸이 통화가 어려워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친정 어머님. 예. 네. 딸 직장이 여의도고요. 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홍은동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받았어요. 네. 예, 조합원이 형성된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 13채 중에서 이제 하나를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 달 6월 30일부터 입주해요. 8월 말까지. 네. 예.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이 집을 마련할 예정으로 집을 분양받았는데 네. 이번에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선포 후에 자금이 조금 이렇게 마련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쪼이니까. 네. 예. 그래서 대출. 연끌을 해서 대충 자금 마련은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소 부담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걸 갖고 가야 되는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언제쯤 매매를 하는 걸 만약에 지금 어차피 입주는 안 하고 이제 돈을 다 마련했으니까 하고 전세를 놓거나 하는데 언제쯤 이제 혹시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전망이 좋으면 계속 갖고 갈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돼서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뭐 지하철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홍은동요. 홍은동.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분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고민이 많으시네. 네. 네. 이게 그 홍은 13구역 재개발한 곳이죠? 예.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예,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을 그래서요. 받으신 거예요? 예, 조합원 형성이 되는 건데 13채 중에 한 채를 분양받은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분양 청약을 네. 넣어서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아직 입주 지금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분양권이네요. 그죠? 예, 요번 6월 30일부터 분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입주예요. 아직까지는 분양권이잖아요. 6월 30일부터 예. 입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입주하면 등기를 해야죠. 예. 네, 요때까지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의 세금이 지금 60%예요. 양도소득세가. 예. 왜냐면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예. 당연히 이 센트럴 아이파크는 새 아파트잖아요. 예. 새 아파트니까 가격은 분명히 올랐단 말이죠. 네. 분양가 대비 오르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8억 3천에 분양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지금이면 지금 20평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럼 어쨌건 지금 팔려면 세금 60% 내야 돼. 그러면 이걸 언제 파는 거냐면 항상 내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파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 여기는 거주 요건은 없어요. 그냥 2년 보유하기만 하면 돼요. 예. 2년 보유하기만 되니까 첫 번째 내가 매도 시기는 언제냐면 2년 뒤인 거예요. 예. 첫 2년 뒤. 번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거는 분명히 전세 입장할 때 일단 얘기는 하셔야 돼요. 예. 나는 이 집을 2년 뒤에 매도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게 여기 매매는... 입주하는 매수자가 입주를 하겠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이 안 되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일단 얘기는 하는 게 맞아요. 예. 2년 정도만 거주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새 아파트의 가격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정점을 찍는 거는 입주한 지 5년에서 7년 사이예요. 그런데 이 홍은 13구역은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지가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죠? 예. 물론 아래쪽에 뭐 15구역 뭐 재개발 하네, 뭐 모아타운 하네 어쩌네 그런 호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얘네가 아파트까지 바뀌려면 17년, 1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멀고 지금 지하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강북 횡단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더라도 과연 이쪽에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도 호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입지적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라는 장점은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새 아파트의 장점이 확실하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입주 5년 이내에는 무조건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거의 막 자금을 다 끌어서 무리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비록 어차피 입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가장 좋은 2년 되는 비과세 받는 시점에 자금을 처분해서 다른 좋은 조금 더 역세권이라 좋은 지역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2년 후나 한 2번 전세 2번 정도 돌리고 자기가 입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샀어요. 그러니까 뭐 내 거주 만족도가 난 높아. 난 그 상관없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 분양을 받으신 건 잘 받으셨어요. 예. 예, 그렇지만 내가 부동산을 보유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곳보다 더 오를 만한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매도 시점 2년으로 분명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시장.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분양받은 따님의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이어서도 친정 엄마들이 사랑하는 방송 저희 행복한 재테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현재 2주택자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창동 주공 19단지하고, 그다음에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 이렇게 두 곳을 보유 중인데요. 네.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매도를 해서 그 똘똘한 한 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네.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근데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가 좀 있어서, 네,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여유 자금이 2억 정도가 있어서 그걸로 좀 재개발하는 쪽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 두 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지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주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거 2개 갖고 계시네요. 오, 그래요? 아까 창동 주공. 창동 주공 19단지? 네. 네, 위치 좋고.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또?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 네. 네,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로 대장주고, 그죠? 와, 네. 지역 선도주. 와. 네. 좋은 거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주택자, 그죠? 네. 2주택자니까 나는 2주택자여서 자, 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나은지,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게 나은지 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굳이 제가 답을 안 해도 우리 시청자님이 일부러 알고 지금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상급지 갈아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세금이 자, 있어서 어차피 그걸 2주택이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금 내야죠. 네. 그렇잖아요. 그럼 한 주택을 비과세를 갖고 가야죠. 네. 2주택을 처분했을 때 나머지 1주택을 남겨놨으면 이 1주택은 네.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고민을 해야죠. 창동 19단지냐, 창동 19단지냐, 아니면 클라시아냐. 여기서 네. 지금 차익이 어떤 게 낮은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이 클라시아도 분양받으신 거예요? 승계 조합원이요. 아, 조합원이에요? 네. 그럼 조합원이면은 양도세가 이걸 비과세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창동은요? 창동은 그냥 구매한 건데. 구매한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구입한 지? 네, 2017년에. 2017년에 구입한 시점도 굉장히 좋으시네, 그죠? 근데 2017년에 제가 같은 5월 달에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아, 이 두 개를 같이 한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어, 상관없어요. 얘 팔아요. 19단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네. 물론 호재는 좋아요. 얘도 창동 역세권에다가 역세권 개발 호재, GTX 호재, 네. 자, 교통 호재 플러스 재건축 호재 좋죠. 네. 좋으니까 가격이 지금 어때요? 높잖아요. 네. 이 호재가 없었으면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롯데캐슬 네. 클라시아도 여기 조합원이니까 재개발해서 들어온 아파트니까 그 역세권이고 동북선 호재도 있고 하니까 가격이 좋죠. 네. 가격이 좋아요. 자, 그런데 유리한 거 뭐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유리한 거는 얘 조합원이기 때문에 얘가 양도세 비과세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비과세가 돼요? 아, 되죠. 얘를 팔면 되죠.
아, 걔를 팔면? 창동권을 팔면 이제 1주택만 남잖아요. 네. 네, 그런 비과세. 자, 1년, 얘 사고 1년 있다 뭐 사요.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 2주택 할 때. 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때. 음. 근데 이거는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주택이 몇 채 남아 있어?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창동권 팔고 차 팔고 양도세 내세요, 그냥. 네. 그리고 롯데캐슬이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네. 얘는 당연히 비과세 받으러 가야지. 그럼 팔고 뭐 자. 어느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팔고 바로 팔아도 동시에 비과세가 팔아도 아, 동시에 팔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판 거를 1주택으로 봐요. 네. 그런 혜택은 줘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무조건 뺏어가면 안 되니까. 동일날 잔금을 할 경우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지금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가격이 좋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이야기는 상급지하고의 가격 격차가 다른 때보다도 낮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다행히도 좋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고 정리하고 빨리 상급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 거기서 이거 2개 팔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디로 갈지는 뻔하잖아요. 거기서 타고 내려오면, 자, 타고 내려오면 당장 동대문구도 거기보다 상급질 거고, 성동구, 광진구, 그죠? 네. 또 어디 갈 수 있어요? 돈이, 자금이. 저거 2개 정리하면 제 생각에는 자금이 송파까지도 가능하지 싶은데? 아니에요? 홍파는 두 개 하면 근데 20억 원 네. 안 되고 한 16 되지 않을까요? 제 예상? 그럼 지금 둘 중에 한 군데 입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단지는 거주하고 있고, 아, 19단지 거주하고 계시고? 네, 롯데캐슬은 세입자가요. 아, 그러면 어쨌건 정리를 하셔서 송파까지 좀 어렵다? 그렇지 않을까요? 송파까지 어려우면 강동도 괜찮고. 강동. 예. 선택지는 많으세요. 자, 그리고 동대문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중구 쪽이나 성동구는 굉장히 넓어요. 제가 지금 이쪽에 표시를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성동구는 옥수금호 있죠? 네. 옥수금호. 이쪽을 좀 공략하시면 좋고. 저는- 중구의 왕십리부터 약수동까지 내려온 쪽, 그쪽 라인 공략하시면 좋고. 만약에 송파 가격이 좀 되시면 송파가 어려우시니까 이촌동에 그 리모델링 단지 있죠? 네. 통합 리모델링 단지. 거기 공략하셔도 괜찮고. 어쨌건 지금 있는 곳보다는 굉장히 상급지죠.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1주택을 보유하니까, 내가 나중에 1주택으로 합하니까 이때도 세금적인 혜택이 훨씬 좋겠죠. 네. 자, 고가주택일수록 세금 혜택을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똘똘한 한 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요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왜냐면 비과세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거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투자하는 거는 세금을 내도 괜찮은 걸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 좀 하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제가 원래 옥수동 쪽으로 이제 바꾸고 싶었는데, 옥수동을 만약에 본다면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자, 옥수동에, 자, 극동도 괜찮고, 극동. 자, 그리고 이쪽에 옥수동 말고 응봉동 쪽에 응봉현대나 응봉대림 괜찮고, 응봉대림 옥수 극동이요. 네. 요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리모델링,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네. 요런 단지를 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슈가 있는 걸로.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급지로의 이동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성남 태평동 6352번지 쪽에 이제 다가구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요. 6352, 네. 네네. 네. 네, 아직 재개발 구역은 아니고 네. 근처에는 이제 재개발 인가 이슈가 좀 있어서 네. 향후 미래 가치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분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재개발의 지정은 안 됐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원 얘기해 주셔서 지금 찾고 계셨는데 바로 네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지정을 받은 게 못 받은 게 아니라 해제됐죠. 해제돼. 그죠? 네네. 네,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여기 성남에서 해제된 곳이 두 군데인데 네. 나머지는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인가가 끝났어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지정이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긴 해요. 그죠? 네, 지금 거기 뭐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인 같은 것도 못 받으시고 해서 너무 네. 많이 늦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두 군데가 여기 앞에 아래쪽에 수진 2구역이랑 여기가 태평 1구역이었는데 여기가 원래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정비 사업의 3단계 지역이었어요. 네. 3단계 지역은 뭐냐면 2010년, 15년에 이걸 지정을 할 때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2030년에 시작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이 보통 도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거든요. 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해요. 네. 요 타당성 검토할 때 탈락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재생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이 아니라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네네, 뭐 재정비 쪽으로. 재정비 쪽으로.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2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성남시가. 네.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 검토는 항상 그 중간 정도에 해요. 네. 뭐 10년 단위는 뭐 2020년, 2030년, 2040년 이렇게 하고 중간에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해서 5년 딱딱 끊어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검토는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하는 거냐면 5년 단위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28년 정도 돼야 다시 재검토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가구 주택이면 지금 월세 놓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아요. 월세 나서 일단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이 지역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소형 주택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성남 구도심이. 여기는 단독 주택도 막 25평, 30평짜리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갈 곳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이주했다가 다시 여기 아파트 입주한다고요? 능력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원주민 재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 갖고 있는 주택들이 너무 작아서.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도심의 이런 주택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주 수요가. 이동하겠네요. 네. 집중하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겠죠. 수요자가 집중을 몰려온다라는 네. 거는. 그야말로 성남시 구도심에 있던 말 그대로 우리 서민들이 이제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평 1구역하고 수진 2구역밖에. 그럼 그 기간 동안 조금 참고 계셔도 나름대로 수익도 올라가고 집가도 올라가고. 따라서 지금 굳이 서둘러서 이걸 팔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어도 좋다. 네, 그리고 거죠? 아닌 말대로 2028년에 다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네. 웬만하면 구역 지정 해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좀 기대도 해볼 수 있고. 아시겠죠? 네네. 네, 이때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1544-8510 빠르게 다음 전화 저희 이어갈게요. 한 통화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아들 명의로 좀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 무주택인데 네. 아들은 지금 현금 1억, 1억? 그리고 저희가 현금 3억을 보태서 네. 총 4억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9호선 라인으로 재개발 지역 보고 있는데 삼성동 도심복합 개발 지역이라고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투자 시기로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네. 뭐 투룸 금액대가 뭐 12억, 11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거품인지 뭐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돼서 문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니까 빠른 상담 진행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내 보유 자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4억이고 나머지는 조금 대출을 또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삼성동의 도심 복합 중앙역 있는데 이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맞습니다. 뭐 모아타운 진행했다가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이걸로 투자 가능해요? 이 지역의 거품이다. 자, 이거 있어요. 어느 지역이 거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요. 네. 그 지역의 가치를 먼저 판단하고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가 뭐 가격이 높은 것 같다. 이걸 거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지역이 그만큼 힘을 갖고 있으면 그건 거품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꼭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편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대출을 않는 순간 뭘 못 나요? 전세. 전세를 못 나요. 그럼 대출하고 사업하고 플러스 해봐야 오히려 전세금 플러스 해서 요구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높을 것 같은데 안 맞죠? 방향이. 아니면 아들 명의로 하고 저희가 이제는 부모님 저희가 네. 들어가서 사는. 여기 들어가서 산다고요? 네. 여기 방 2개짜리예요. 이 11억이라는 11억 아까 11억 얼마라고 하셨죠? 네네. 요게 지금 방 2개에 투룸에 거실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전용 면적으로 치면 한 평에서 6평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거 실거주하기 힘드세요. 자, 이거를 너무 내가 개발지에 투자하는 걸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같은 9호선 라인에서 다른 쪽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자금이면 송파 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2호선 라인 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한 걸 항상 선택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저희가 생방송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듣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